자, 오늘 저의 제목 골목대장 현대기아 전기차. 이 골목대장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골목대장. 자, 뭐냐? 사진을 보시면 눈이 많아요. 다 눈이에요. 캐나다 아니면 노르웨이, 스웨덴이겠죠. 북유럽이겠죠. 아니면 북미거나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 노르웨이에서 여기 보니까 뭐 포르쉐 전기차도 있고 중국 전기차, 볼보 전기차만 다 있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것도 있고. 노르웨이의 자동차 연맹에서 여름하고 겨울에 1년에 2차례 전기차 주행 테스트를 계속합니다. 왜 노르웨이냐? 노르웨이가 전 세계에서 국가 면적과 인구 대비 가장 전기차 보급이 많은 나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기차 자국 브랜드도 없고 자동차 제조 브랜드 자체가 없죠, 노르웨이는. 그래서 전기차가 워낙 많고 춥고 눈 많이 오고 하니까 국민들이 전기차를 살 때 올바른 정보 또는 제조사나 판매사가 내세우는 수치에 현혹되지 말고 올바른 수치와 실주행 데이터를 확인하고 전기차를 사라는 그런 어떤 가이드로 이 자동차 연맹에서 전기차 주행 테스트를 매년마다 하는데 주행 코스나 방법이나 주행 거리 등이 늘 똑같대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 말은 뭐냐? 신빙성이 있다. 얘네가 뭐 특정한 어떤 브랜드나 어떤 국가나 어디에 어드밴티지를 주려고 하지 않고 늘 획일된 방법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걸 했는데 실주행거리가 오토기어 김정민 씨가 줄곧 떠들던 현대기아가 존나 잘 나와야 되는데 오토기어 김정민 씨 좀 자세히 보시고 그 뭐 눈동자 굴리면서 대각선 하늘 보고 뭐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실주행거리가 오토기어 김정민 씨나 우리나라 언론사들 말에 따르면 현대기아가 1등을 해야 되는데 노르웨이에서 공정하게 테스트를 했더니 1등이 테슬라예요. 2등이 짱깨의 폴스타, 볼보의 자브랜드죠, 폴스타. 3등이 중국 브랜드 여러 개. 4등, 5등, 6등, 7등, 8등 있고 그렇게 대단하다던 현대 전기차는 9등, 현대 아이오닉 6, 9등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이 등수를 갖고 야, 테슬라가 대단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 배터리 용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배터리를 만약에 다 똑같이 74kWh를 가지고 했으면 이 등수가 절대적인 게 맞는데 차들마다 배터리의 용량이 달라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1등을 했으니까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나 모터 효율에서 무조건 테슬라가 1등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정확하게 정보를 교차 검증을 하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제일 많이 간 차는 이 테슬라였다. 재원보다 더 멀리 간 순위의 탑 10에서 중국차가 6대예요. 대단한 거죠. 현대 전기차는 공식 수치나 재원보다 7%를 더 못 갔어요. 현대가 현대한 거죠. 우리나라 언론사나 오토기어 김정민 씨는 우주 최강 현대기아 전기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정하게 주행 테스트를 한 노르웨이에서는 현대 전기차는 공식적인 수치보다 7%를 더 못 갔어요. 개망신 당한 거죠. 전기차 1등은 테슬라. 여전히 잘 나가고 있고 충전 인프라 구성이라든가 자율주행 팩이라든가 OTA 등등 늘 3년 전부터 제가 테슬라의 앞선 기술을 늘 얘기했잖아요. 지금의 또 원통형 배터리 적용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는 늘 잘 나가고 있고 점유율에서 판매량에서 어마어마하죠. 중국차는 아직까지는 외국에서 중국이라는 짱깨라는 짱꼴라라는 이미지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럽에서나 미국에서
아무도 중국 차를 사려고 안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언젠가 그 이미지가 깨지게 되면 중국 차의 순수한 자동차의 기술과 완성도만을 놓고 보면 품질이나 디자인이나 옵션이나 기술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중국의 싸구려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유럽의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역시 프리미엄 브랜드대로 그대로 가고 있고요. 그럼 현대자동차 그룹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대기아 자동차의 전기차가 이건 줄 아는데 세계인의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과연 현대기아의 전기차가 우리나라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만큼 정말 대단하냐. 노 사장이 현대기아 전기차의 부족함을 늘 말하는 게 뭐였어요? 배터리 기술. 배터리의 내재화가 안 돼 있다. 배터리를 관리하는 배터리 BMS, 매니지먼트 시스템, 열 관리라든가 열 폭주라든가 충전할 때 여러 가지를 관리하는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기술도 같이 포함이 돼 있겠죠. 그 다음에 플랫폼, 뼈다구를 만드는 기술이나 서스펜션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도사장은 보고 있죠. 거기다 우리나라의 인프라, 전기차 인프라, 충전 시스템이라든가 발전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배터리를 내재화하지 않고 있고 주행 데이터도 별로고 인테리어하고 외관을 멋있게 만들고 옵션, 특히나 오토기어 김정민 씨가 그렇게 빨아줬던 V2L 혁신의 문을 넘어서 차 안에서 커피포트로 일본의 미쓰비시라든가 이런 애들이 만드는 하이브리드에도 10년 전에도 110V, 일본은 특히나 지진에 의해서 정전이 됐을 때 일본의 그런 차들이 전기를 다시 건물에 공급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다 돼 있어 구축이 돼 있었거든요. 10년, 15년 전에 미국의 트럭에도 있던 차 안에 있는 AC 전력이 우리나라 전기차에 들어간 이 V2L이 그렇게 대단한 기술인지 저는 미처 몰랐어요. 이런 걸 가지고 현대기아 전기차가 엄청나다라고 홍보를 하는 언론사들도 마찬가지고 정작 중요한 배터리의 내재화나 BMS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 통신 시스템, 주행 성능, 플랫폼, 인프라 구성에 대해서는 그 어떤 유튜버도 한마디도 떠들질 않아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디자인과 뭐 멀리 간다. 멀리 간다를 자랑하려면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주행을 해줘야 되는데 존나 정속 주행하면서 멀리 간다. 내가 봤을 때 그들이 테스트한 대로 테슬라 모델 Y 갖고 테스트하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한 750km 갈 거예요. 아니 그딴 식으로 주행거리를 측정하는 그런 어그로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에 속아갖고 많이 사잖아. 근데 여기서 노르웨이 자동차 연맹에서 실험을 한 이것만 가지고도 현대기아의 전기차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정말 말하고 싶은 건 엊그저께 뉴스에 나왔던 전기차 EV 급발진 사고예요. 이 전기차의 급발진 사고가 내연기관의 급발진 사고에 비해서 월등히 위험한 건 여러분들 아시나요? 일단 중량이 고중량이에요. 급발진이 났을 때 어디에 급발진이 나서 우주로 날아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급발진 사고가 나면 분명히 마지막 종착지는 무언가와 충돌을 하게 돼 있어요. 전기차는 중량이 많이 나가고 그리고 모터의 순간 토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급발진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크게 데미지가 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배터리의 열폭주로 인해서 바로 화재, 그리고 많은 전기 장비가 들어가고 아날로그 장비가 별로 없기 때문에 문이 안 열릴 확률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국내에서 일어났던 전기차들의 충돌 후 화재에서 차 안에서 어쩔 수 없는 사망사고에 이르는 사고가 여러 차례 있었죠.
그래서 전기차 EV의 급발진 사고는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근데 노 사장이 지금 되게 요의주시하게 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뭐가 있냐면 엊그저께 났던 기아 전기차 EV6 택시에서의 뉴스를 보면 공중에 붕 떴다. 얼마나 차가 속도가 순간적으로 빨리 났으면 차가 붕 떴다는데 사람들은 또 뒤에 리어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의 어쩌고 저쩌고를 또 조롱하는 댓글이 달려요. 근데 내가 아까 의자에 앉아서도 얘기했지만 전기차가 급발진이 나게 됐을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전기적 신호에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왜냐하면 모터로 또는 배터리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배터리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모터로 가는 전력이 과다하거나 어떤 전기적 문제가 생겼을 때란 말이에요. 쇼트가 난다거나.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전자식 브레이크 시스템을 쓴단 말이에요. 전기차는. 수동 브레이크가 아니잖아요. 브레이크를 밟는다 하더라도 브레이크가 먹통이 될 확률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급발진이 되게 되면. 과학적으로 볼 때 전자식 브레이크니까. 그리고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이 급발진 사고가 났을 때 EDR 장치를 국가소에서 분석을 하면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가 안 된다.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다. 어쩐다 하더라도 EDR 장치에는 브레이크는 아무 이상 없었다라고 기록이 남는 경우도 있대요. 이건 뭐냐? 급발진 사고로 갔을 때, 급발진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ECU가 모든 것들을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통제하는 게 불능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가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왔네, 어쩌네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택시들이 요새 급발진 사고가 많아요. 자, 택시가 급발진 사고가 많을 때 노 사장은 두 가지를 보고 싶어요. 하나, 주행거리. 전기차를 사서 주행거리가 상당히 많아진 거예요. 주행거리. 두 번째, 고령 운전자예요. 개인 택시 운전자분들이, 법인 차량들은 전기차가 별로 없어요. 고령 운전자. 자, 사람들이 그래요. 고령 운전자이기 때문에 원페달 드라이빙에 익숙하지 않아서 사고가 난다. 그러면 다른 내연기관 택시들은 젊은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나요? 고령 운전자가 운전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그렇게 났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면 내연기관 가스차를 운전하는 고령 운전자의 개인 택시도 사고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진 않잖아. 그러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다가 정확하게 분석을 한다 치면 고령 운전자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사고가 많이 난다라는 가정은 사실 설득력이 많이 부족해 보인다는 거죠. 노 사장이 보는 건 주행거리예요. 주행거리가 많아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과거에 2019년에 코나 EV들이 급발진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런 것들을 현대자동차에서 내부적으로 뭔가 좀 기술적으로 분석을 했었나 봐요.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당시에는 유튜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소문이 많이 안 났던 것 같은데 현대자동차에 2019년 정비 매뉴얼 아이오닉 EV의 정비 매뉴얼에 보면 무엇이 있느냐? 회생 제동 시 모터에 노이즈가 유입되어 통신 이상 발생을 할 수 있다. 이 당시에 사고가 났던 운전자들의 기록, 법원 기록에 보면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는데 90km 속도가 넘는 때까지 급가속 현상이 있었고 코나 EV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를 한 차로 4번을 겪었던 사례가 있었어요. 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노 사장이 말했던 통신 시스템. 노 사장이 예전에 얘기했죠. 캔 통신을 썼을 때는 아날로그 방식이고 케이블 값도 많아지고 한데 오류가 별로 없다. 미국의 나사가 우주로 로켓을 쏠 때 또는 우주선을 발사할 때 컴퓨터 시스템을 되게 구닥다리 시스템을 쓰잖아요. 그리고 다 하나하나 케이블선을 연결을 해요. 왜? 오류가 나면 안 되니까. 자, 이더넷 통신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우리나라의 전기차들 시스템, 통신 시스템이나 제어 시스템은 이더넷 시스템이 지금 많이 깔려 있죠.
최소한 선 개수를 줄이고 통신 시스템을 통일해 갖고 쓰는데 여기 나와 있잖아. 회생 제동 시 모터에 노이즈가 유입돼 통신 이상 시스템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는 아이오닉 EV의 급발진이라든가 여러 문제들을 분석하면서 정비 매뉴얼, 현대자동차 정비 매뉴얼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노 사장이 말하는 택시들의 주행거리가 많아지면서 고령 운전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택시들이 주행거리가 많으니까 주행거리가 많은 택시분들, 운전기사 아저씨, 우리 택시 사장님들 집에서 충전해 갖고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할 때 가장 많이 회생제동을 쓰겠죠. 왜? 영업을 뛰면서 배터리의 잔량을 보호해야 되니까 회생제동을 가장 많이 썼을 것으로 추정이 되잖아요. 회생제동을 많이 쓰면 회생제동 시에 또는 모터에 노이즈가 유입이 돼서 통신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현대자동차 매뉴얼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인간적 실수에 의한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 과학적 기술적 실수나 모자름에 의한 급발진 사고일 확률이 높지 않느냐,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수사와 연구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아는 전기차 쪽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렇게 몇 명 되진 않거든요. 한 6명 돼요. 뭐 2차 벤더든 3차 벤더든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 있는 사람까지 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 전기 자동차 관련해서 뭐 배터리 쪽이든 뭐 쪽이든 한 6명 정도 되는데 그들이 다 전기차를 안 타요. 내가 물어봤어. 야, 너는 네가 연구하면서 왜 전기차를 안 타냐 했더니 아직 타면 안 된대. 지가 전기차 핵심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데 아직은 살 때가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나는 확신을 가진 거죠. 아, 전기차를 만드는 새끼가 전기차를 안 타는구나. 노 사장은 봐봐. 내가 칭찬한 차를 사잖아. 나 BMW 돈 주고 사잖아. 어? 이게 정답인 거예요. 칭찬을 했으면 좋다라고 했으면 지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동차 유튜버들 중에 존나 빨았는데 그 차 안 타면 뭐야? 그냥 진짜 그냥 빨기만 한 거야. 존나 빨기만 한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전기차의 급발진 사고는 내연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확률적으로다가 여러 부분에서 일어날 확률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전기차 택시들이 급발진 사고가 많은 게 나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심이 돼요. 근데 과연 국가수나 국토부나 의지가 있느냐죠. 이들이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제조사가 그동안 늘 그래왔듯이 인정을 하지 않죠. 뭐만 나오면 고령 운전자래. 내가 급발진 사고가 났을 때 처음부터 어느 정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건들은 뭐냐? 주차장에서요. 주차장. 나는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급발진 사고는 실질적으로 급발진이라고 보지 않아요. 대부분은 운전자의 과실이 클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나도 그런 적이 있거든. 나도 악셀을 세게 한번 밟은 적이 있어서 주차장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주차장에서 날 때는 나는 그거는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요. 하지만 도로에서 주행 중에 급발진 사고가 난다. 주행 중에 악셀과 브레이크를 혼돈해서 이게 할 확률이 나는 반반이라고 봐요. 주행 중에도 물론 혼돈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을 주행 중에도 운전 미숙이나 고령 운전자로 몰고 가는 건 나는 이건 되게 위험한 여론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 좋은 차를 좋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좋으니까 좋다라고 말하는 거고, 좋은 차를 안 좋다고 말하는 건 더 나쁜 짓이에요. 저는 좋은 차를 안 좋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안 좋으니까 안 좋다고 말하는 거죠. 차리러 가서 마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